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보도 위를 걷던 지은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손에 약하고 절박한 무언가가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르고 더러운 진돗개가 눈빛으로 도움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의 허약한 몸은 배고픔과 추위로 떨리고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대신 발로 지은의 손을 붙잡았다. 마치 그녀가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오후는 조용한 황혼으로 변해가고 금빛 햇살이 갈라진 보도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김지은은 빠르게 강남구의 보도를 걷고 있었다. 머릿속은 하루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납부해야 할 청구서, 마감 기한.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거의 없었다. 골목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는 형체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손에 희미하고 떨리는 촉감을 느꼈다. 지은은 갑자기 멈춰서며 심장이 한 번 뛰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마르고 허약한 진돗개가 옆에 앉아 있었다. 갈비뼈가 더럽고 엉킨 털 아래로 튀어나와 있었다. 한때 당당했던 귀는 축 처져 있었다. 깊은 갈색 눈동자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이 반응할 틈도 없이 그는 떨리는 발을 들어 그녀의 손에 올려놓았다. 지은의 숨이 목에 걸렸다. 그게는 부드럽게 그녀를 붙잡았고 이 연약한 신뢰의 행동 외에는 줄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그의 몸은 지쳐 떨리고 꼬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놓지 않았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그들과의 보이지 않는 연결을 끊을까 봐 천천히 몸을 숙였다. 안녕하세요, 친구. 그녀가 속삭였다. 진돗개는 눈을 깜빡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발은 여전히 그녀의 손바닥에 있었다. 지은은 숨을 삼켰다. 길 잃은 개들을 본 적은 있었다. 거리를 떠돌며 먹을 것을 찾는 개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건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었다. 버려진 개였다. 그 생각에 그녀의 위가 조여들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군가가 달려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인임을 주장하기를 바라며 기도했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세상은 무관심하게 움직였고 그녀 발치에 망가진 영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은은 숨을 내쉬며 그를 다시 보았다. 그의 발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멈추고 그의 발을 부드럽게 쥐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지은은 보도 위에 웅크리고 앉아 허약한 진돗개의 발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잡는 힘은 약했지만 그 방식에는 깨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몸을 더 자세히 보니 심장이 아팠다. 그 개의 몸은 지치고 굶주리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한때 두터웠던 털은 엉켜먼지로 덮여 있고 털이 빠진 부분도 있었다. 발바닥은 갈라져 쉬지 않고 수마일을 걸어온 듯했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를 선택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지은은 숨을 내쉬며 생각하려 했다. 그녀는 떠돌이 개를 데려갈 상황이 아니었다. 아파트는 작고 일정은 빡빡하며 개를 키워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다시 내려다보니 그의 눈빛이 보였다. 절박할 뿐만 아니라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떠나지 마세요. 목에 덩어리가 생겼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얼굴 옆을 만졌다. 진돗개는 살짝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전에 상처받은 적이 있었다.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니?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개는 눈을 깜빡이며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숨을 내쉬며 입술을 다물었다. 이 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몰랐다. 얼마나 오래 이 거리를 떠돌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외면했을까? 그녀는 숨을 삼키고 결정을 내렸다. 여기 둘 수 없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와 같이 가. 진돗개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 머리를 약간 들었지만
몸은 약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그가 따라올지 시험했다. 그는 정말 노력했지만 다리가 무너졌다. 지은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너무 약해서 일어설 수도 없었다. 생각할 것도 없이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그를 안아 들었다. 그의 크기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웠다. 털과 뼈, 지침뿐이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그녀가 아프게 하지 않고 단지 가깝게 안아주자 그는 놓아주었다. 그녀의 가슴에 기대며 머리를 약하게 어깨에 기댔다. 지은은 그를 더 세게 안으며 그를 차가운 거리에서 멀리 데려갔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은 끝없이 느껴졌다. 진돗개는 그녀의 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는 느리지만 꾸준했다. 도시의 삶은 분주했다. 자동차 경적, 전화로 수다 떠는 사람들, 네온 불빛이 깜빡였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반쯤 굶주린 개를 낯선 사람이 안고 가는 것을 눈치채지 않았다. 지은은 시선과 웅성거림을 무시하며 건물에 도착했다. 팔은 그의 무게로 아팠지만 내려놓지 않았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 그를 더 잘 잡기 위해 멈췄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다. 손이 떨리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현실이었다. 그녀는 방금 개를 집으로 데려왔다. 지은은 그를 부드러운 담요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살짝 웅크리며 마침내 쉴 수 있게 됐다. 그녀는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더러운 털을 얼굴에서 쓸어냈다. 이제 안전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의 눈은 거의 뜨지 않았지만 떴을 때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감사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은 그녀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파트는 조용했고 진돗개의 느리고 꾸준한 숨소리만 들렸다. 그는 지은이 바닥에 깐 담요 위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누가 알겠는가 얼마나 오랜만에 거리에 있지 않은 것인지. 지은은 다리를 꼬고 앉아 그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신선한 물을 주었고 그는 조금만 마셨다. 삶은 닭고기를 조금 주었고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었다. 마치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의 위가 뒤틀렸다. 언제부터 안전함을 느끼고 빼앗길 걱정 없이 먹은 적이 있었을까? 지은은 손을 비비며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다. 이런 계획은 없었다. 개를 돌보는 법, 특히 이런 일을 겪은 개를 돌보는 법을 전혀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를 보며 담요에 웅크리고 얇은 털 아래로 갈비뼈가 보이는 그를 보며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를 떠날 수 없었다. 그는 살짝 움직이며 조용한 한숨을 내쉬었다. 귀가 살짝 움직였지만 머리를 들지는 않았다. 지은은 살짝 앞으로 몸을 숙였다. 안녕, 친구. 그의 깊은 갈색 눈이 잠시 떴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남은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듯 천천히 발을 다시 들었다. 지은의 숨이 멎었다. 거리에서처럼 그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발이 그녀의 손바닥에 놓이게 했다. 발바닥은 거칠고 끝없는 방황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의 촉감은 따뜻했고 전처럼 붙잡았다. 지은은 목의 덩어리를 삼켰다. 정말 혼자 있고 싶지 않지. 그렇지. 진돗개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그의 잡는 힘은 약했지만 확고했다. 그녀는 그의 발을 부드럽게 쥐었다. 나도 그래. 말이 나오기 전에 튀어나왔지만 사실이었다. 수년간 그녀는 바쁘게 지내며 애착을 피하고 누구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일은 늘 마음을 채우고 외로움이 스며들 틈을 막는 핑계였다. 그런데 여기 그녀가 찾지 않을 때 그녀를 찾은 망가진 영혼이 있었다. 목이 조여들었다. 어쩌면 그들이 서로를 찾은 것일지도. 다음 아침 지은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가까이에서 들리는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숨소리.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러다 시선이 진돗개에게 향했다. 그는 밤에 움직였다. 담요에 웅크리는 대신 소파 옆에 누워 그녀의 팔이 늘어진 곳에서 몇 인치 떨어진 바닥에 머리를 두고 있었다. 지은은 눈을 깜빡이며 깨달음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 곁에 있기를 선택했다. 그건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살짝 기지개를 켰다. 아침이야. 친구. 진돗개의 귀가 살짝 움직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천천히, 여전히 피곤함으로 무겁게 떴다. 지은은 손을 뻗기 전 잠시 망설이며 그의 털을 부드럽게 만졌다.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비록 먼지가 여전히 붙어 있었지만 그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건 진전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네. 응. 진돗개는 그녀를 보며 눈을 깜빡였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그는 강하고 어울리는 이름이 필요했다. 시선이 창문으로 향했고 아침 햇살이 방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영혼, 그녀가 중얼거렸다. 개의 귀가 소리에 반응하듯 살짝 움직였다. 지은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래, 영혼. 너한테 어울려. 처음으로 그의 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었다. 지은은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가슴에 온기가 퍼졌다. 어쩌면 그는 집에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일지도. 지은은 영혼 옆바닥에 앉아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방을 비추며 그가 얼마나 마른지를 드러냈다. 갈비뼈는 여전히 털 아래로 튀어나와 있고 몸은 연약해 보였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달아차림과 인식의 불꽃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약하고 망설였지만 더 이상 생존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이름이 마음에 드나 봐. 응. 영혼의 귀가 그녀의 목소리에 살짝 움직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가 물러설 선택을 주었다.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이 그의 머리에 닿게 했다. 가슴에 온기가 퍼졌다. 진전이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척추의 날카로운 각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고통받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영혼은 느린 숨을 내쉬며 놀랍게도 그녀의 손길에 몸을 기댔다. 지은의 숨이 멎었다. 이건 단순한 용인이 아니었다. 신뢰였다. 몇 시간 뒤 지은은 주방 바닥에 앉아 닭고기를 작은 조각으로 조심스럽게 나누어 그릇에 담았다. 온라인에서 굶주린 개에게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먹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읽었다. 그래서 천천히 진행했다. 영혼은 근처에 누워 조용한 호기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흘깃 보았다. 이제 주목하는구나. 응, 그의 귀가 살짝 움직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릇을 바닥에 놓았다. 자, 영혼, 오늘 좀 더 먹을 수 있나 보자. 잠시 그는 망설이며 코를 킁킁거리며 음식 냄새를 맡았다. 하지만 덤벼들지는 않았다. 그것도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했다. 전에 먹는 것 때문에 벌받았던 걸까? 너무 자주 거절당해서 친절을 받아들이기 두려웠던 걸까? 그녀는 숨을 삼키고 그릇을 부드럽게 더 가까이 밀었다. 내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영혼은 머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아주 천천히 첫 입을 먹었다. 지은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숨을 내쉬었다. 그는 먹고 있었다. 절박하거나 미친 듯이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거의 10분이 걸렸지만 그는 다 먹었다. 그릇을 깨끗이 핥고 그는 지은을 올려다보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는 미소 지었다. 좋은 아이야. 영혼은 눈을 깜빡이며
꼬리가 다시 움직였다. 지은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누가 더 치유되고 있는지, 그인지 그녀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은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로 했다. 오래된 수건을 가져와 따뜻한 물에 적시고 영혼 옆에 무릎을 꿇었다. 좋아, 친구. 그녀가 중얼거렸다. 내가 이걸 좋아하지 않을 거란 건 알지만 좀 깨끗이 해야 해. 영혼은 수건을 경계하며 보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지은은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천천히 그의 등 위로 젖은 수건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그녀가 천천히 움직이며 먼지와 때를 닦아내자 그는 이완되었다. 그녀는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정말 잘하고 있어, 영혼. 그는 숨을 내쉬며 몸이 더 느슨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감한 부분을 피하며 작업했고 그의 발에 다다르자 멈췄다. 발바닥은 거칠고 갈라져 작은 흉터가 다리에 줄지어 있었다. 지은의 목이 조여들었다. 그는 수마일, 어쩌면 몇 줄을 걸었다. 목의 덩어리를 삼키고 최대한 부드럽게 계속했다. 다 끝났을 때 영혼은 더 깨끗하고 부드럽고 더 자기답게 보였다. 처음으로 그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지은은 손가락으로 그의 이제 깨끗한 털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기분 좋아졌지? 응. 영혼은 그녀의 손길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심장이 부풀었다. 그는 안전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은이 소파에 책을 들고 웅크리고 있을 때 영혼이 그녀 발치에 자리 잡는 것을 보았다. 담요에 다시 거리를 두리라 예상했지만 대신 그는 더 가까이 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파 가장자리에 머리를 놓았다. 그녀의 다리 바로 옆에. 지은의 목이 조여들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영혼은 한숨을 쉬었고 이번엔 꼬리가 망설이지 않고 움직였다. 진짜였다. 그는 집에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을 통해 스며들며 방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지은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나 뭔가를 깨달았다. 영혼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문 옆도 가장 먼 구석에 웅크린 것도 아니었다. 그는 소파 옆에 그녀의 다리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머리를 두고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따뜻해졌다. 그는 도망가지 않고 밤새 거리를 두지도 않았다. 가까이 있기를 선택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려 그의 털을 만졌다. 영혼은 움찔하지 않았다. 대신 꼬리가 바닥에 가볍게 움직였다. 진짜 진전이었다. 지은은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좋은 아침, 영혼. 그의 귀가 살짝 뻗쳤고 여전히 졸림으로 무거웠지만 머리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커졌다. 자, 밖에 나가자. 밖은 공기가 상쾌하고 신선했다. 지은은 영혼을 아파트 건물 뒤에 작은 잔디밭으로 데려가 그를 주에 깊게 살폈다. 그는 여전히 마르고 약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공기를 킁킁거리며 귀가 작은 소리마다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망설이는 걸음으로 이슬 맺힌 잔디를 밟았다. 마치 여기에 있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는 듯 지은은 근처에 웅크리고 그에게 공간을 주었다. 천천히 해, 친구. 영혼은 몇 피트를 걸으며 그녀가 여전히 거기 있는지 확인하듯 이따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거기 있었고 어디도 가지 않았다. 몇 분 뒤 그는 느린 숨을 내쉬며 잔디 위에 누웠다. 지은은 눈을 깜빡였다. 그가 불안해하며 서성일 줄 알았지만 대신 그는 자리 잡았다.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았다. 그냥 존재했다. 목에 덩어리가 생겼다. 언제부터 그가 이렇게 안전함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 그녀는 숨을 삼키며 옆에 앉았다. 햇살이 좋지. 응. 영혼은 귀를 살짝 움직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눈이 감기며
아침의 따뜻함에 몸을 맡겼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이건 그의 순간이었고 처음으로 그는 스스로를 누렸다. 안으로 돌아와 지은은 신선한 물그릇을 바닥에 놓고 영혼을 위해 또 작은 식사를 준비했다. 그가 그녀를 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전에 긴장하고 불확실한 시선이 아니었다. 달랐다. 그는 주목하고 있었다. 음식을 내려놓자 영혼은 바로 앞으로 나왔다. 망설임도 불확실함도 없이 조용한 신뢰뿐. 지은의 숨이 멎으며 그가 먹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그녀가 주는 돌봄을 받아들였다. 손가락이 카운터 가장자리를 꽉 쥐며 가슴에 감정이 차올랐다. 이 망가진, 버려진 영혼이 그녀를 미끼로 선택했고 그건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소파에 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멍하니 페이지를 넘겼다. 실제로 읽는 게 아니었다. 영혼을 보고 있었다. 그는 발치에 누워 몸을 편안히 뻗고 숨소리가 깊고 꾸준했다. 꼬리는 바닥에 놓여 있었다. 긴장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지은은 느린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 그를 압도하지 않으려 걱정했지만 어쩌면 그가 필요한 건 그녀가 준 것뿐일지도 있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려 그의 발을 만졌다. 영혼은 살짝 움직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머리를 들고 그녀의 손 위에 발을 올렸다. 지은의 목이 조여들었다. 거리에서 처음 만난 순간처럼 도움을 청하던 순간이었지만 이번엔 절박함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신뢰였다. 감사였다. 그리고 어쩌면 사랑일지도. 이어지는 날들은 작은 승리의 조용한 순간들로 지나갔다. 영혼은 여전히 마르고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정신이 깨어나고 있었다. 지은이 너무 빨리 움직여도 더 이상 움찔하지 않았다. 식사를 준비할 때 꼬리를 살짝 흔들며 망설임 없이 먹었다. 소파 옆에서 평화롭게 잠을 잤고 결코 너무 멀리 있지 않았다. 마치 마침내 여기가 집이라고 받아들인 듯. 지은은 기쁨과 가슴 아픔이 섞인 마음으로 변화를 지켜보았다. 기쁨은 그가 치유되고 있어서, 가슴 아픔은 그가 이런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 어느 저녁, 그녀는 그의 옆바닥에 앉아 손가락으로 그의 털을 쓰다듬으며 점점 부드러워지는 털에 감탄했다. 그는 살이 좀 쪘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유령 같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점점 나아 보이네. 영혼 후 그의 귀가 움직였고 놀랍게도 그는 그녀의 손을 핥았다. 지은은 멈췄다. 빠르고 거의 스치듯이었지만 그가 준 첫 진짜 애정의 신호였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고맙다는 거니? 그녀가 속삭이며 예상치 못한 눈의 따끔거림을 눈 깜빡여 쫓았다. 영혼은 그녀의 손길에 몸을 기댔고 그 순간 그가 쌓았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음 아침, 지은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 주 초의 산낡은 목줄을 손에 느슨히 감으며 영혼 옆에 무릎을 꿇었다. 좋아, 친구.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첫 진짜 산책할 때야. 영혼은 목줄을 경계하며 보며 귀가 살짝 납작해졌다. 지은은 가만히 있어 그가 시간을 갖게 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가 무엇이든 늘 친절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괜찮아. 그녀가 안심시켰다. 넌 안전해. 잠시 후 영혼이 앞으로 살짝 다가왔다. 목줄을 킁킁거리더니 머리를 들고 그녀를 보았다. 지은의 숨이 멎었다. 그는 준비됐다. 천천히 그녀는 목줄을 그의 목에 채웠다. 영혼은 잠시 굳었지만 숨을 내쉬며 이완되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가자, 우리. 밖으로 나가는 것은 또 한 번의 승리였다. 영혼의 발은 보도 위에서 망설였고 코는 세상의 냄새를 맡으며 움직였다. 지은은 그에게 공간을 주며 목줄을 느슨히 하고
그가 속도를 정하게 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매 걸음이 불확실했지만 바람이 신선한 잔디 냄새와 멀리서 새소리를 실어왔다. 영호는 머리를 들었다. 공기를 킁킁거리며 아주 살짝 꼬리가 흔들렸다. 지은의 심장이 부풀었다. 그녀는 옆에 무릎을 꿇고 귀 뒤를 부드럽게 긁었다. 받기 좋지. 응. 영호는 그녀의 손에 몸을 기댔다. 처음으로 그는 생존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살고 있었다. 걸으며 지은은 짧은 시간에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스로 설 수 없고 그녀의 품에 무너졌던 개, 친절을 믿기 너무 두려웠던 개가 이제 옆에서 걷고 탐험하고 신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올려다볼 때 깊은 갈색 눈에 전에 없던 평화가 가득 차 그녀는 영혼이 집에 왔음을 알았다. 날이 몇 주로 변했고 매 순간 영혼은 더 자기다워졌다. 걸음은 강해지고 털은 두꺼워졌다. 한때 절박하게 지은의 손을 붙잡던 굶주리고 떨던 진돗개는 이제 생기로 가득했고 무엇보다 행복했다. 지은은 그의 모습에서 꼬리가 더 자유롭게 흔들리는 모습에서 그녀가 이름을 부를 때 귀가 쫑긋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가 그녀에게도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었다. 어느 오후 지은은 영혼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목줄을 채우고 서울의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넓은 들판과 그늘진 길, 각각은 잔디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영혼은 흥분해서 킁킁거렸고 귀는 새소리와 멀리서 웃음소리에 움직였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은은 옆에 무릎을 꿇고 미소 지었다. 자, 영혼, 다음 단계 준비됐어. 그녀는 목줄을 풀었다. 잠시 그는 망설이며 허락을 구하듯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봐. 그리고 그는 달렸다. 도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순수하고 억제되지 않은 기쁨으로. 지은의 숨이 멎으며 그가 들판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것을 보았다. 꼬리는 높이 들리고 몸은 강했다. 그는 자유로웠다. 처음으로 누군가 돌아오길 찾지 않았다. 과거를 기다리지 않았다. 필요한 모든 것은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뒤돌아보았을 때 길을 잃어서가 아니었다. 집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지은이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넘기며 다리에 따뜻한 무언가가 닿았다. 영혼이었다. 그는 옆에 웅크리고 머리를 부드럽게 그녀의 무릎에 놓았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손가락으로 그의 털을 쓰다듬었다. 나도 사랑해, 친구. 그녀가 속삭였고 답으로 그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다. 처음으로 영혼은 생존자가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영혼의 이야기는 때로 가장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는 도움을 찾는 잃어버린 개가 아니었다. 생존자였고 싸움꾼이었으며 결국 가장 좋은 친구였다.